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회 원구성이 다음 주 월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다면 헌정사에 남는 오점이자 폭거가 될 것이다. 통합당의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전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통합당이 거절했다고 비판하면서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반드시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사흘을 더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흘의 말미, 여야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죠. 주말 사이 정치의 묘미가 잘 발휘되길 기대해 봅니다. 6월 1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챙기세요. 충진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상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상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6월 12일 그랜드 오픈.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에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의성 펫월드란 곳인데요. 잠시 후 의성군 김희성 동물산업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요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무조건 원구성 강행 처리하겠다 예고를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결렬이 된 거죠? 불발이 된 거죠? 원구성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장이 15일 날 다시 연기로 하고 협상을 더 해라 이렇게 지금 연기를 하셔서 이제 뭐 한 템포 쉬어가는 거죠. 사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이 돼요. 여론이 부담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협상을 진행해 보고 15일 날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드디어 이제 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예상이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가 된 거 보니까 그 가합의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가합의안을 갖고
그래갖고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 의총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의원들이 거부를 한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가합의한 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변수 없이 여기서. 뭐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통합당이 계속 통합당은 지금도 뭐 회의 안 가겠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일 날 회의를 열어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협상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한 11대 7 정도로 나눠질 것 같고 가장 논란이 됐던 법사위는 여당이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 예결위하고 정무위 정무위는 사실 원래 여당이 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하고 정무위 그리고 국토위가 이제 뭐 아주 노른자위라고 늘 얘기를 했던 그 자리인데 그 정도를 예결위도 사실 이제 논란이 됐던 자리인데 예결위를 양보하고 법사위를 가져오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사위만큼은 민주당이 지킨 거고 대신 이제 그렇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나머지 노른자위 7개는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사실. 그렇죠. 주말 동안에 또 어떻게 또 바뀔지. 그럼요. 이거는 좀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할 것 같고 이제 주말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6월 12일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 꼭 2년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6.12.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반도가 살짝 좀 긴장 상태? 오늘 리선권 그 외무상 명의의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더는 대가 없이 치적 선전을 위한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아주 맹 비난한 그런 게 이제 며칠 됐죠. 그런데 이 두 언급에 대해서 이 의도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두 언급의 차이를 먼저, 그러니까 의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도는 뭐냐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북한 내부에 있는 어떤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요. 북경 지역,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접경 지역이 완전히 봉쇄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 장마당이나 북한에 들어오는 물자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다른 데는 공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주로 물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차단이 되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생필품이 상당히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이제 불만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뭐 북한은 공식적으로 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마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그 적에 대한 어떤 규탄 이렇게 가게 되면 내부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미국을 좀 설득하고 압박을 해서 미국이 대화의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겨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투쟁적으로 뭐 대결적으로 보이지만 그 말은 속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북한이 또 하나 이제 이 두 가지 즉 이선권하고 김여정이 했던 발언의 두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하면 김여정의 발언은 노동신문에 실렸어요.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보는 거 노동신문에. 그렇죠. 근데 리선권하고 어제 또 미국 국장이라고 있거든요. 북한에. 미국 국장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노동신문이 아니라 대외 선전 매체에 실었거든요. 그 말은 이거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북 전단에선 강력하게 우리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지만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면이 있다.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리가 나름대로 대북 제재를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뭔가 요구를 하는 그런 쪽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노동신문이 아닌 대외 선전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이제 내부 불만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아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최근에요. 그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이거 좀 말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경찰에서는 그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 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경기도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야권 통합당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인터뷰를 했던데 아니다. 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된다. 대북 전단 살포 놔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할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맞고 그랬었어요. 북한에 대한 어떤 비판의 입장을 취하는 그걸 지금 저는 억압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국제적 도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대북 전단을 계속 이렇게 보내게 되면 북한이 그걸 이게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기관총을 발사한다거나 접경 지역에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막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걸 못 날리게 막 싸우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박상원 대표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이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이익에 합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나 아니면 북한의 잘못된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그 물리적 충돌이나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제 현행법으로는 사실 이거 날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난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그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지역이 선포가 되면 출입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북 전단을 날렸을 때 그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기도가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는 그 지역 접경 지역 7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행법으로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가스를 주입해야 되거든요. 이거 날리려면 가스를 주입하려면 특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광고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삐라라고 얘기하고 선전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불법 광고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광고물을 날리거나 부착하면 또 처벌을 받게 물론 처벌이 가볍습니다. 대체로 과태료 정도예요. 뭐 형사처벌이 뭐 구류를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이제 사용 가능 현행법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막겠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발표고 정부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이 없는 걸 가지고 정부가 이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사회 재난과 관련된 법이지만 이 법을 인용해서 결국 이제 이런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 좀 줄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좀 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짜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걸 보내는 분들도 이 우려가 있는 부분은 또 고려를 하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꼭 이 물리적으로 이런 걸 보내는 게 맞을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사 우리가 이제 국민들도 이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내는 이 대북 전단이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정말 논리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랄까요 뭐 조금 좀 과하게 표현하는 부분들, 인격적으로. 물론 뭐 그게 본인들이 볼 때는 김정은이나 이설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의 누군가에 대해서 예컨대 북한이 막 그런 자극적인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보내면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컨대. 뭐 그런 거니까
국민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 또 있군요. 또 한간에는 또 이런 탈북 단체에서 뭐 인권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전단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다. 그래서 뭐 돈벌이 수단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이제 그건 확인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하면 사실 연평도 포격도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이제 대북 전단 살표가 빈리가 됐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삐라라고 하는 이 대북 전단. 우리 근데 그 어렸을 때요. 삐라 이거 종종 좀 보지 않았나요? 많았죠. 네, 맞습니다. 많았어요. 저도 지금 이거 어렴풋이 초등학생 때 이거 뭐 주우러 다니고 이거 경찰서에 갖다 주고. 갖다 주면 공책 주고 연필 주고 이랬잖아요. 또.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이거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해서 효과는 뭐 거기 전달되는 것도 아주 극히 일부라면서요. 뭐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와서 전달도 안 될 뿐더러 사실 그거를 읽고 나서 북한 주민들이 그래 내려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 문제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 있죠. 지난주에는 천안에서 9살 그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있었고 뭐 사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놨는데 또 이번 주에는 경남 창녕에서 똑같이 9살 여자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손가락 뭐 프라이팬을 이렇게 지지고 뭐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 뭐 굶기고 물고문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어제 그제는 또 뭐 쇠젓가락으로 발을 지지고. 참나. 그래서 지붕을 통해서 아주 가파른 그 지붕을 통해서 탈출했다는 그 얘기가 전해져서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2건이나 발생해서 그러니까요. 아동 학대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 처벌을 강화해야 되나요? 처벌을 일단 강화해야 되고요. 그거 뭐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처벌 강화보다 먼저 중요한 건 이런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구출해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는 학교 안 오면 학교 안 온 학생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했는데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온라인상은 출석한 것처럼 해놓고 아이를 이제 학대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도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고 교육부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책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3세 이상의 아이가 집에서 교육을 받거나 집에서 학교에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집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모두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 3세 이상 되는 학생들 모두 전수조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발표했냐면 지난 3년 이내에 그 아동학대 문제로 신고를 받고 처리된 사안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그러니까 아동학대한 사람들이 한 번 하고 이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또 아동학대를 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또 집으로 많이들 돌아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지금까지 3년 전까지 다 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학생들 다시 한번 조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모와 이게 떨어뜨리질 않아요. 친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키우겠다고 하면 강제로 떨어뜨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 가정폭력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강제로 부모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빨리 시행이 돼서 지자체,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그리고 교육부, 이런 이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시민사회 단체까지 함께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빨리 찾아내서 이 아이들을 구출해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정말 처벌을 엄하게 해서
한 번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인생을 망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지금 뭐 국민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고 참 세상은 보면은 요지경인 것 같아요. 이 창녕의 그 9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100번 양보를 해서 그 계부는 뭐 그런 경우 우리가 흔히 보니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친엄마가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을 어떻게 친엄마가 같이 학대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건 참. 아이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의성의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의성 펫월드란 곳인데요. 꼭 일주일이 됐네요. 지난 금요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의성군 경제투자과 김희성 산업동물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성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의성 펫월드가 일주일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의성 펫월드는 어떤 곳인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의성 펫월드가 6월 5일 기장실 진행하고 정상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의성 펫월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반려견 테마파크입니다. 의성군 서부지역 단분면 노현 일대에 조성이 되어 있고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 서의성 IC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가깝네요. IC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1인 가구나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동물 수요가 많아지고 현재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000만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사육에서 가족 같은 개념으로 변하였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발맞춰서 이제 의성군에서는 2015년도부터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말씀. 그러니까 반려견만을 위한 세상이군요. 의성 펫월드가. 네, 맞습니다. 혹시 반려견 말고 반려묘라고 하나요? 그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고양이는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반려견을 위한 이제 시설로 이제 갖춰져 있고 점차 이제 고양이나 다른 반려동물도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시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반려견 위주의 시설입니다. 자, 규모는 어느 정도고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었습니까? 펫월드의 부지 면적은 4380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은 12,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요? 안에 이제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쉼터, 수영장, 실내외 도구런, 중앙광장, 수변 산책로, 방문자센터, 백카페,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진 복합문화센터이고요. 예산은 80억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한 후에 올 초에 1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예. 현재 이제 운영은 민간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9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평으로 따지면 한 12,0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크기면 상당히 큰 거죠? 상당히 크고 그렇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크고 처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의성 팻월드로 인한 기대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의성 팻월드가 이제 대구나 안동 같은 도시와 좀 떨어져 있지만 그 대신에 규모가 넓게 돼 있어서 반려가족이나 반려견이 이제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예. 반려가족들로 하여금 힐링할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의성군의 이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다면은 의성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예. 자연스럽게 의성군이 홍보가 또 되고 그렇죠. 또 지역 경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향후 반려동물 사료나 액세서리, 동물치료 등 그 관련 산업이 확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우리 의성 팻월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그렇게 꼭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팻월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 뭐 서울이나 뭐 부산, 대구 이 대도시에서도 많이들 찾아올 것 같은데요. 입소문만 난다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뭐 완전히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반려동물을. 예. 자, 지난 금요일에 개장해서 이제 일주일 지나고 있는데 뭐 개장 초기다 보니까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지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우리 지역은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아직 소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방문객들의 이제 마스크 착용 여부, 그리고 손소독, 방명록 작성, 그리고 발열 체크를 하고 이제 입장을 하고 있고요. 예. 팻월드에서는 이제 전 시설에 대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만 이제 철저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역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아까 뭐 몇 가지 시설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주요 시설이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하다 하는 시설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주요 시설은 이제 오토 캠핑장, 쉼터, 수영장, 뭐 실내외 도구런, 중앙광장, 뭐 실내 체험실 등이 있는데 예. 수영장은 요즘 여름철 제일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반려견과 네. 우리 반려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사람하고 반려견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수영장에?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오토 캠핑장은 일반 캠핑장보다 규모가 큽니다. 가로 세로 12m가 되는 공간에 개별적으로 다 울타리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안에 넣고 텐트를 치고 반려동물의 목줄을 풀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고요. 가로 세로 12m 크기니까 이거 뭐 상당히 큰 넓은 공간이네요. 맞습니다. 네. 캠핑장. 예. 그리고 이제 쉼터라고 있는데 네. 가족이나 단체 고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것 또한 각각 울타리를 둘러져 있고 안에서 바베큐를 해먹을 수 있는 시설과 평상, 방갈로 등이 있어서 편히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외, 실내 도구런이 있는데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인데 실내 시설은 실내 도구런은 천연 잔디로 되어 있고 실내 도구런은 비가림 시설과 인조 잔디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내 체험실에는 반려가족들이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과 노즈워크 등 뭐 간단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패티켓이라든가 반려견 질병, 그리고 뭐 의성의 이제 의견 스토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요즘 TV 프로그램도요. 왜 반려동물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행동을 교정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던데 팻월드에서도 반려동물 교육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 교육생을 접수를 미리 받아서 동물보호법이라든가 패티켓 등의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동물 행동이나 문제 행동 수정 등의 실습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데 자세한 그 교육 일정은 의성 팻월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식 교육이 아니더라도 팻월드에 방문하시면
교육 훈련 전문가가 항상 강조하고 있으니까 뭐 배변 교육이라든가 뭐 분리 불안증 이런 간단한 행동 교정 교육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렇게 교육까지 네. 촘촘하게 신경을 써주셨고, 패드월드 아까 왜 시설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료라고 들었어요. 뭐 입장료, 사용료 뭐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패드월드는 이제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입장료는 반려인 성인 5,000원, 소인 3,000원. 예. 그리고 반려견도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대형견은 5,000원, 중소형견은 3,000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영장은 대형견은 35,000원, 중소형견은 17,000원. 그리고 쉼터는 임대를 하게 됐는데 대형과 소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형은 5만 원, 소형은 3만 원. 예. 오토 캠핑장은 45,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토 캠핑장과 쉼터는 예약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예. 이용하실 분들은 의성 패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셔야 하고, 그렇죠. 오토 캠핑장과 쉼터 이용자는 수영장 이용 시에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라디오로 들으셔서 쭉 지나갔을 텐데 이것도 역시 의성 패드월드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혹시 입장이 불가능한 견종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종류를 보면 도사견, 그리고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라는 그 5가지 종과 그 잡종에게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발정이 난 반려견이라든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반려견, 그리고 이제 입장을 할 때 패드월드 전문가에 의해서 위험성이 보인다고 판단되는 견 또한 입장이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 또 입장할 때 주의할 점도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습니다. 있을까요? 패드월드는 그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실내외 도그런, 수영장, 쉼터, 오토 캠핑장을 제외한 장소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목줄을 착용을 하셔야 하고, 항상 이제 주시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패드월드에서는 이제 이런 안전을 위해서 대형견과 중소형견 입장일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견은 주중에는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주말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일요일, 셋째 주 주말이 입장일이고, 중소형견은 주중에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말은 매월 첫째,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입장일입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고요. 예. 자,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 개장한 지 그동안 좀 많이 다녀가셨습니까? 관광객들이? 네. 주말에는 한 250여 명이 다녀가셨고요. 평일에는 조금 이제 사람이 적지만 꾸준히 와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 많이들 다녀가셨군요. 예, 맞습니다. 수영도 하고 캠핑도 하고 가셨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 현재 패드월드에 이제 전문가가 5명이 항상 배치가 되어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공간이 뭐 200명 이상이 들어와도 이제 좀 드문드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의성 패드월드에서는 여름철 바캉스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이용 요금을 50% 할인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요금 50% 할인. 아까 뭐 시설료가 있었고 입장료가 있었잖아요. 그거 다 50%인가요? 다 50%입니다. 다만 오토 캠핑장하고 쉼터는 이제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려가족 여러분들이 의성에 오셔서 이 여름철 편안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의성 펫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의성군 김희성 산업동물계장이었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경제 요 정도는 알아야 한다. 박연미의 경제 요정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증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네. 다우지수, 뭐 나스닥, 유가까지 전부 다 폭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사상 최초로 나스닥이 1만 고지를 돌파한 바로 다음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만 닥, 그 뭐라 그러죠? 나스닥에는 만스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예. 네. 그런데 지난밤 뉴욕 증시의 온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6.9%, 스탠더드 앤 푸어스 지수가 6% 가까이 떨어졌고요. 예. 나스닥 지수도 5% 넘게 폭락했는데 유럽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각각 4% 안팎의 지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폭락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 며칠 전에 그 FOMC 회의에서도 뭐 제로금리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 발표를 했고 코로나 위기도 사실 이거 뭐 너무나 오래된 악재고 유동성도 지금 넘치는 상태. 근데 왜 갑자기 어젯밤에 이렇게 폭락을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이 좀 될까요? 최근 들어 증시를 끌어올리는 건 뭐 무엇보다도 너무나 풍부한 유동성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 있는데 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보니 흔들리고 있는 증시로 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 그 다음 부분이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 연준이 당분간 계속해서 돈을 풀고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나스닥이 사상 최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얘기는 그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될 거라는 전망이기도 하지만 왜라는 측면을 고민을 해보면 예. 그만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정리가 안 될 거고 경기도 당분간은 회복 안 될 거기 때문에 부양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전날은 그래서 올라가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경제봉쇄령을 해제하고 뉴욕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보니 확진자가 늘어나더라. 네. 상식적으로 굉장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이 작은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이른바 패닉장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이 어젯밤에 그 폭락이 일시적인 그 뭐죠 피로감에서 오는 일시적인 폭락일까? 아니면 앞으로 그 왜 W 파동이라고 하나요? 폭락했다가 네. 지금 이제 오른 상태인데 다시 앞으로는 당분간 떨어질까? 이거 좀 어떻게 예상이 가능할까요? 사실 증시는 그리고 더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증시 상황은 뭐 신의 영역인데요. 이 전망한다는 그렇죠. 거는.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작은 뉴스에 일희일비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가 이 반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 다음 주 그 추가로 약간 올라갔다가 또 작은 뉴스 혹은 백신의 임상이 제대로 안 되더라 뭐 이런 뉴스에 폭락할 수도 있고요. 예. 올랐다 내렸다가 주기적으로 이른바 패턴을 그리면서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뭐 언제든지 주식 살 수 있는 그 뭐 예비 총알 그 자금.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뭐 47조 뭐 이렇게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대기 내가 자금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이런 돈이죠. 그러니까 네.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보유 중인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언제든지 사겠다 매수 대기 중인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네. 이런 분들 지금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버핏도 실수를 한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고령이시기도 한데 예.
세계적으로 정말 몇십 년 동안 명망을 유지해왔던 세계적인 투자가들도 실수를 하는 상황이고 예. 한동안 막 사들였던 항공주를 좀 되팔고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게 참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짝 올랐을 때 좀 조금씩 차익을 실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추가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문제인 건데 예. 저라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 뻗고 살고 싶거든요. 시장을 들어가지 않겠다. 네. 네, 그런데 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변동성 장세가 기회가 되는 건 또 맞습니다.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보시는 우량주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잠깐만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면 미국에서 수소 트럭차 회사 니콜라라는 회사 주가가 폭등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살짝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네. 예. 한화그룹이 이 회사의 시장 가치를 미리 내다보고 이 회사에다가 2년 전에 얼마 안 되는 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 안 되는 돈 1,100억 원을 투자했다가 1,100억 원. 네, 현재 가치로는 이제 주식 평가액입니다. 실현을 해야 돈이 되는 돈입니다만 평가액으로는 지금 거의 2조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가치가. 1,000억 원을 투자했는데 2조 원이라고요? 1,100억 원이 2조 원이 된 거죠. 그러면은 몇 배예요? 20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데가 또 주식시장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니콜라라고 하는 친환경 수소트럭 회사, 이 회사가 아직까지 만든 트럭이 한 대도 없습니다. 한 대도 없는데 이렇게 트럭이 올랐어요. 한 대도 없는 트럭 회사인데 지난 9일 기준으로 미국의 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포드의 시가총액을 이미 앞지른 상태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 상장 사거래일 만에 지금 10일 기준으로 현재 시간 65.01달러로 거래를 마감을 했으니까 상승세가 무서워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친환경 수소트럭 회사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트럭은 아직 한 대도 안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드리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지금 짓고 있는 공장이 잘 안 지어진다고 합니다. 라든지 트럭을 막상 만들었는데 수소만 가지고는 그 연비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현재의 주가가 꿈과 희망과 4차 산업혁명과 그린 뉴딜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이 뭉뚱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되 미래 성장성을 보고 네네. 분할 매수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분할해서 멀리 보고. 한 번에 딱 이렇게 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래서 우리나라 증시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오늘?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스피가 2% 떨어진 2132.3, 코스닥은 1.45% 떨어진 746.06에 마감을 했는데 물론 뭐 하락을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보다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에 비하면 선방을 했다. 하지만 한동안 이어지던 랠리는 주춤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 증시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양호했는데 이것도 혹시 기관 외에는 다 파는데 개미들의 힘 아니었습니까 오늘? 또?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해요. 이 그렇죠. 개미들이 떨어지는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로 계속 모여들고 있다는 건데 이러다가 뭐 다시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면 또 다들 울적해 하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증시는 신의 영역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하기에 저는 반드시 또 한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그래서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박연미 기자 말씀하셨듯이 조심스럽게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우리 예산 얘기 잠깐만 좀 해볼까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예산 512조죠. 그런데 내년 예산 윤곽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몸집이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뭐 어김없이 그렇게 되어 오기는 했는데 이
몸집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불과 4년 전에 제가 예산 400조 원 슈퍼 예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예. 올해가 512조 원을 넘어섰잖아요.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짜려면 이제 각 부처의 소용을 그 기획재정부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각 부처의 요구액만 모아놓은 것을 봐도 542조 9천억 원입니다. 예. 한국판 뉴딜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용 정책,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을 위해서는 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데 예. 보통은 이렇게 모은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면 여기서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늘어나요 보통? 원하는 예산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 일부 삭감이 있어도 이 총량에서 늘어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55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이것저것 좀 삭감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 그거 아닙니까? 힘 있는 국회의원들 뭐 그 지역구 SOC 예산 좀 이렇게 늘리고 그런 과정이 좀 있나요? 그렇죠. 그런 과정 때문에 보통은 뭐 어디는 삭감됐다라고 하지만 총량으로 보면 정부 제출안보다 뭐 본 예산 대비 얼마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는데요. 예. 그게 결국은 보통 SOC 관련해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안을 삭감하는 그런 모습들 네.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없어져야 되겠고요. 21대 국회부터는. 예산 잠깐만 좀 볼까요? 그 복지 예산이 좀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게 뭐 예산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예. 정리를 해서 국회에 가을에 제출을 해야겠습니다.만 내년에도 뭐 고용 예산이 가장 큰 폭을 차지할 거다. 복지와 관련해서 또 이게 뭐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고용, 복지 이쪽에 예산이 굉장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 관련해서 고용 안전망 강화, 뭐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같은 사회 안전망 확충에만 근 200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쪽 예산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 또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요정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습기가 가득해서 덥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오겠는데요. 특히 토요일 아침 시간대 벼락 돌풍을 동반한 많고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고요. 일요일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22도,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95%입니다. 날씨였습니다.